안녕하세요. 부채 면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바로 대출이나 카드값 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억이 넘는 빚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3번씩이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무작정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꼭 피해야 할 행동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연체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체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1. 빚을 만든 원인 반복하지 않기. 첫 번째는 빚을 만든 원인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연체 상황이 생긴 원인이 투자 실패, 과도한 소비, 도박이라면 당분간 이런 지출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고 해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매매를 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만들지 말기. 두 번째는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체금을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하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손실을 레버리지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긴급한 상황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금융상담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같은 공적인 도움을 먼저 찾아보세요. 새로운 빚으로 이전 빚을 막으려는 시도는 악순환의 출발점이 될 뿐입니다. 3. 주변 사람에게 돈 빌리지 말기. 세 번째는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은행보다 조건이 쉬울 수 있지만 관계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한번 실망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빚이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관계가 가벼웠다면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깊은 관계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도움을 줄 관계가 아니라면 차라리 사채보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빚이든 인간관계든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연체 상황에서 꼭 기억하세요. 원인을 반복하지 말 것, 빚으로 빚을 갚으려 하지 말 것, 주변 사람에게 무작정 빌리지 말 것. 이 3가지를 지키면 연체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해보았을 때 지인에게 돈을 빌려 해결했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조심해야 할 건 뭘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빚이 쌓이고 연체가 시작될 때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과연 해야 할까? 입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에는 주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겠지만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건 정말 쉬울까?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건 은행보다 조건이 쉬워 보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안 빌려줘도 이미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금이 가기 마련이에요. 빌리든 안 빌리든 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인에게 빌리는 게 나쁜 선택인가? 모든 상황에서 나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채나 대부업체 같은 고위험 대출을 받는 것보다 지인에게 빌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벼운 관계라면 어차피 안 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은 관계라면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결국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인에게 요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진짜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관계를 끊어내야 할 사람인지 알게 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어차피 가벼운 관계라면 안 빌려줄 거고 깊은 관계라도 안 빌려줄 거니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복잡했던 주변 관계 때문에 머리 아플 당신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줄지 모르죠. 3. 지인에게 빌릴 때 주의해야 할 점. 하지만 무조건 지인에게 빌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는 몇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정확히 갚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빌릴 때는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언제 갚을지, 얼마나 갚을지, 지인의 재정 상태를 존중하세요. 빌려줄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게 부탁하지 마세요.
처음 제안에 거절을 했는데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빌려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잡했던 주변 관계를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일이기에 조심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차라리 나쁜 대출보다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미리 겁을 먹고 무리한 대출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인에게 부탁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지인에게 돈 빌릴까 말까 결정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결론은 같습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중시하더라도 그 지인들이 먼저 나를 정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채와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에도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부채 면허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 보고 가세요.